자, 26회 공인중개사 법령임 실무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법정이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그렇죠? 판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상권을 설정하는 행위, 성립하는 행위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정이상권을 양도, 이전하는 행위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어불한 것으로 본다. 중개를 어불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례적 행위고 우연한 기회는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3번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아니죠. 이법, 우리나라 법이죠.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아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또 소속 공인중개사에 속합니다. 포함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용어 정의 이렇게 돼 있죠.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포함됩니다. 자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고요.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보조원 그러면 두 가지 문과 기억나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맨 뒤에 단수 업무보조입니다. 여기까지 맞으네.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확인 설명 같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 업무 보조예요. 단순 업무 보조. 그래서 중개보조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 이 말이 딱 들어가야 돼요. 단순 업무. 그 단순 업무 보조가 뭘 말하는 거냐면 확인 설명할 수 없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없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걸 단순 업무 보조로 갑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가 잘못됐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걸 분양권 그렇게 부르죠. 분양권. 분양권도 판례가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맞고요. 2번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용 폐지되는 행정재산은 구구있죠. 따라서 중개대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으로 해당한다. 그렇죠. 토건 입광과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중개대상으로 해당한다.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5번이고요. 여기까지네요. 자,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격증 및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합니다.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하고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행정시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맞고요.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예.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재교부를 신청하면 되고요. 등록증이 잘못했어요. 등록증은 등록관청한테다가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잘못됐고 이게 정답이네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뭐 통발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등록관청은 등, 휴, 분, 사, 고, 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돼요. 그리고 협회 통보사항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 휴, 분, 사, 고, 행입니다. 여기 등록증이죠.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맞고요.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도조례입니다. 자격증이니까요. 시도조례. 다른 말로 특광도 조례입니다. 특광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3번이었고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가 발생 경우 특수법인은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가로 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등록 같은 거 받을 수 없어요. 으로써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네요. 5천만 원 이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맞고요. 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고 제외한이죠.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을 것 3분의 1이 아니고 전원이죠.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2번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까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을 찾으랍니다. 결을 찾아라. 주어진 조건만 고려한다. 자, 선고유예기간.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자가 아니죠. 결X.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이 됐어요. 복권이 되면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나요. 그럼 2015년 4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났으니까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사유자가 아니고요. 3번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 벌금형 중에서는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지 결격사유자예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 해야 되는데 500이니까 300만 원 이상 여기까지 맞았는데 앞에가 잘못됐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야 돼요. 자, 결격사유자가 아니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거짓 등록하여 2012년 11월 15일 날 개설 등록이 있죠. 자, 거짓 등록으로 개설 등록이 되면 3년간 결격사유자니까 3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3년을 더하면 2015년 자, 11월 14일 날 만기가 돼요. 3년이. 그리고 15일 0시부터 결격에서 벗어나요. 자, 그러면 11월 15일이고 현재가 10월 23일이니까 아직 결격사 11월 15일이 돼야지 결격에서 벗어나는 건 아직 결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이네요.
자, 5번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 자격정지 6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얼마를 받았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얼마를 받았더라도 자격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6개월을 더하면 되겠죠. 6개월을 더하면 2015년 10월 15일부터 결격에서 벗어나요.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럼 10월 15일에 6개월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10월 23일 현재는 이미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자, 그런 건 날짜를 아주 침착하게 잘 보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인 개공 그런 뜻이래요.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맞고요.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된다. 분사무소가 아니고 주사무소죠.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3번이 잘못됐네요.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중사무소네요. 2 이상의 사무소니까 이중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인등취. 이중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중 사무소는 임등취 맞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했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뭐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런 거죠. 사무소를 두고 또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하는 일종의 이중사무소에 해당하는 거죠. 이중사무소를 두면 안 돼요. 이중사무소를 두면 똑같습니다. 임등취 해서 많이 된다. 자,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찾아봐라.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써요. 자, 기업, 주택의 분양대행 할 수 있죠. 주택의 분양대행 할 수 있고요. 이건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요. 디귿 중개 의뢰인이 의뢰했던 이사업체 소개 알선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개공이죠.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제공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두 다 맞는 것은 5번이네요.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에서의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맞네요. 요거네요. 해야 한다. 1번이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 그 업무 개시 후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업무 개시 후가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4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죠. 본다.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존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개보존도 책임을 집니다. 연대 책임 같이 집니다. 해서 8번에 1번이고요. 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자격증 대여행위, 양도 대여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가로고 중개사무소 가로다
상호임을 가로 닫고 대표라는 중개사무소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맞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양도 대여죠. 양도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다. 자,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면 등록증 취소, 등록 취소되는 거지 자격 취소가 아니죠. 등록 취소된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되었다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될 것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양도되면 등록 취소입니다. 4번이네요.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합니다.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에 처한다. 양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행정형벌 1, 2천입니다. 양도 대여라는 말이 나오면 행정형벌 1, 2천. 맞네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함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전 후.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이전 후 분사무소가 아니고요. 주사무소죠.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돼요. 협회 통보사항 다시 한번 보시면 등, 휴, 분, 사, 고, 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이전, 요거네. 등휴분 사고행 오고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사항을 한 달 동안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5번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중이 아니면 됩니다. 할 수 있다. 2번이었었고요.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휴업신고에 관한 것을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모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사모를 초과한 휴업하고자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에요. 간판 철거는 2패치죠. 간판 철거 사유는 2패치입니다. 2패치예요. 사무소 이전했을 경우 등록 폐업 신고, 등록을 폐업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당했을 경우입니다. 이 패치가 간판 철거서예요. 휴업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 있어.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되네요. 그래서 3번이네요. 12번 존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리고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7내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성공 7내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할 내용을 물어봤어요. 자, 정보 공개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해당하는 건 모두 고른 것은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러니까 벽면, 내벽, 도배, 외벽, 벽면 상태 같은 걸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주소, 성명,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금지예요. 공개 금지입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공개해야 되고요.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요거네요. 4번이네요. 13번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지역농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죠. 지역농협동 같은 이 특수보이는 등록받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이건 아니네요. 그죠?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사원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중소속 때문에.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안 된다. 3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맞네요. 자격 정지는 통지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자오보통 기억나나요? 자오보통이라고 기억했어요.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입니다. 5일 내에 보고하고 통지해야 돼요. 보고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는 거고요. 상급행정관청한테다가 보고하고 옆에다가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오보통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했을 경우는 보고하는 규정도 있고요. 통지하는 규정도 있어요. 다른 시도한테 통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자격 정지했을 경우는 보고하고 통지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워낙 많이 내고요. 출제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보고하고 통지해야 된다. 4번 등록이 격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그러면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격격사유자라고 나와 있죠. 해당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니죠.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자, 그럼 판례가 원래는 우리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예요.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 우리가 결격사유일 때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자라 그랬어요. 그럼 결격사유 맞습니다. 규정상. 그리고 결격사유 당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하는 필등취 사유예요. 이게 원래 규정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양벌 규정도 2법 50조예요. 그럼 양벌 규정이면 2법 50조니까 2법 위반이 아니냐? 맞아요. 2법 위반이에요. 그럼 2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가 맞고 필등치가 맞지만 판례가 2법 위반 중에서도 특히 법 50조의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도 아니고요. 필등치도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2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도 맞고 필등치도 맞아요. 그렇지만 특히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결격사유도 아니고 필등치도 아니라고 해석하라 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선고받으면 그냥 벌금만 내면 계속 장사하는 거지 결격사유도 아니고 등록이 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두 가지 징수한다. 아니죠.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0이 아니고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부가징수합니다. 해서 지금 다 X인데 혼자 동그라미니까 옳은 거 찾는 거죠. 14번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필요사항 빨리 시험장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계약일, 맞아요. 계약일,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 맞고요. 물건의 인돌시 필요기사항 맞습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도 필요적 기사항 맞습니다.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필요적 기사항 맞습니다. 해서 네 가지네요. 나머지 것들도 다 코드 기억하셨다가 찾아내셔야 돼요. 해서 필요적 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 해서 5번이네요. 15번 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할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이다. 정확하게 표현됐어요.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어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취득 의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취득 의뢰한테만. 그래서 취득 의뢰에 하는 거다. 맞네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지 아니 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아니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의 과태료죠. 이거 꼭 나오는 거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죠. 취득을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하는 거니까 취득 관련 조세를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를 4번을 과거 문제니까 4번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소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해서 정답은 2번이었었습니다. 2번이고요.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번 중개보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합니다. 맞네요.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한다. 4번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번호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의 1천분의 9 이내로 한다. 맞네. 매구 주택의 경우 매구 임팔 기억나죠? 매구네요. 매구 임팔을 그랬어요. 매구 임팔. 5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를 거두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죠.
사무소 소재지를 구하는 시도지로 여기는 맞지만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5번이네요. 자, 됐고요.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역농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농협동조합도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업무보증 등록을 안 받아도 되죠. 등록은 안 받아도 되지만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얼마 이상을 1,000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채용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있다.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사고 쳤어요. 사고 쳐가지고 손해배상을 지급했어요. 손해배상을 한 때는 1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15일 이내. 이거 워낙 중요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15일 이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니은 이것을 빼고 기억만 옳은 거네요. 따라서 1번이죠. 17번, 17번, 18번이죠. 이거는 18번이 되겠네요.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쟁이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18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337이고요. 이거 한번 금쟁이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지만은 금쟁에다가 단식방해로 이렇게 단식방해로 승에 걸렸으나 초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낫다. 자, 단식방해 미직상투증 요거는 3,3천이고요. 거초매알은 1, 2천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단식방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요 금쟁이를 또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새로 추가된 것도 같이 넣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과거 규정에 지금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자, 쌍방대리 요거네. 쌍방대리 3, 3천 맞네요. 중개대상물의 매자 매매를 어부내는 요거네. 1, 2천 맞네요.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증이니까 요거네요. 3, 3천. 요거 잘못됐네요. 1, 2천이 아니고 3, 3천. 네,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검포를 받는 행위입니다. 초과 수수료는 여기죠. 초과 수수료는 3, 3천이 아니고 1, 2천이에요. 자, 따라서 옳은 걸 연결된 걸로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1번이네. 됐네요. 없고. 자,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이죠. 2년 이렇게 얘기했죠. 이자가 나오면 2년 교육합니다. 2년마다 받는 교육은 연수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2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전 후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네요. 1년이 안 지나갔으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도 들어간다는 거고 주의하시고요. 4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맞고요.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은 직무교육이죠. 잘못됐네요. 그럼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돼요. 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정지이고 자격정지인 걸 찾아봐라. 이렇게 했네요. 자격정지. 자, 1번.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서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과업의 과태료네. 이 과업의 과태료. 자, 이 과업의 과태료는요, 1년에 3개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2개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럼 2개 업무정지 받으니까 업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끝에 과태료 처분 해당 행위를 해서 적발이 된 거죠. 그럼 과태료예요. 요거네. 따라서 2번의 업무정지 받고 또 과태료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업무정지입니다. 자,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업무정지예요. 근데 소공은 업무정지라는 게 있을 리 없겠죠. 소공은 업무정지가 아니고 자격정지가 없어요. 업무정지가 아니니까 자격정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도 아니고 자격정지.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지 소공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2번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자,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의무는 개공의 의무예요. 따라서 소공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고요. 3번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교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도 개공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는 아니고요. 4번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에 소명 및 날인하지 않은 소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개공은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요거네. 소명 및 날인은 소공도 의무고요. 소공도 의무고 소공도 의무이고 개공도 의무예요. 그래서 개공은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요거네요. 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될 의무는 개공의 의무예요. 그래서 개공이 업무정지고 소공은 의무가 아니니까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고 자격정지 사유이기도 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번까지 20분까지 쭉 해설을 마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뭐 문제도 만들고 또 다른 강의를 여러분한테 이제 올리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또 이제 21번부터 40분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